소금 삽쇼. 옛날 어느 마을에 소금 장수 한 사람이 살았어.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게 아주 미련해. 나이 15살이 넘어도 콩과 보리를 못 가리고 간장 된장을 못 가려. 그러니 아무 일도 못하고 밤낮으로 잠이나 자는 게 일이지.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걱정을 했어. 얘야, 너도 이제 나이가 그만하니 무슨 일이든 일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밤낮 집에만 틀어박혀 잠이나 자니 참 딱하구나.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한다는 말이, 그러면 나도 아버지처럼 장사나 하게 소금 한 짐 줘요 하거든.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기특해서 소금 한 짐 마련해줬어. 그러면서 어디든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소금 삽쇼 소금 삽쇼 하고 크게 외야지 가만히 있어서는 못 판다 하고 단단히 당부를 했지. 아들은 소금짐을 지고 집을 나서서 여기저기 돌아다녔어. 아버지 말대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다니는 거지. 한나절을 돌아다니다 보니 마침 초상집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게 보이더란 말이야. 장례를 치른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모두들 슬피 울기도 하고 우는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이러거든. 옳지, 저기 사람이 많이 모여 있구나. 아들이 다짜고짜 초상집에 들어가서 소금 삽쇼 소금 삽쇼 하고 크게 외며 돌아다녔지. 사람이 죽어서 모두들 울고불고 하는데 웬 미련퉁이가 여기저기 들쑤시며 소금 사라고 소리를 지르니 초상집 사람들이 기가 막힐 것 아니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느냐고 고함을 치며 내쫓았지. 이렇게 해서 소금 한 줌도 못 팔고 초상집에서 쫓겨났어. 그 길로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왜 소금을 하나도 못 팔고 왔느냐고 묻거든. 이러이러해서 소금을 못 팔았다고 하니, 그런데 가서는 상주에게 절을 하고 같이 슬피 울어주고 난 다음에 소금을 사라고 해야 한다 하고 가르쳐줘. 아들이 그 말을 잘 새겨뒀다가 다음 날에 또 소금을 팔러 갔지. 한나절을 돌아다니다 보니 마침 혼인잔치를 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혼례를 치른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야단이거든. 저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구나.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아들이 다짜고짜 잔치집에 불쑥 들어가서 신랑 각시에게 절을 넙죽하고는 아이고 하면서 슬피 울었지. 크게 울수록 소금이 잘 팔릴 것 같아서 아주 땅을 치면서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어제꼈어. 그랬더니 잔치집 주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니 웬 놈이 남의 집 혼인잔치에 와서 재수없게 울고불고 난리냐? 하고 마구 야단을 치네. 구경하던 사람들도 저런 놈은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퍼부어대지. 이래서 욕만 실컷 얻어먹고 소금은 한 줌도 못 팔고 집으로 돌아왔어. 돌아와서는 이놈이 되레 아버지에게 역정을 내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 소금도 못 팔고 욕만 잔뜩 얻어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말을 다 듣더니 허허 웃으면서
그런데 가서는 경사로다 경사로다 하면서 춤을 한바탕 춰주고 나서 소금을 팔아야 잘 팔린다 하고 일러준단 말이야. 그 다음날 또 소금 팔러 나갔지. 소금짐을 지고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 한 곳에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면서 모여있거든. 옳다구나. 저기 사람이 많이 모여있구나. 어서 가서 춤을 추고 소금을 팔아야지. 이 미련둥이가 다짜고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 경사로다! 경사로다! 하면서 한바탕 신나게 춤을 췄지. 그런데 거기는 다른 곳이 아니고 불난 집이야. 집에 불이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야단들인데 그 가운데 들어가서 경사로다 경사로다 하며 춤을 춰놨으니 어떻게 되겠어?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경사 났다고 춤추는 놈은 처음 보겠네. 이놈부터 두들겨줘야겠군. 성난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아들을 흠씬 때려줬어. 이번에도 소금은 한 줌도 못 팔고 실컷 두들겨 맞기만 했지. 그런 꼴로 비실비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깜짝 놀랄 게 아니야. 너 어쩌다가 그 꼴이 되었느냐? 이러저러 해서 소금은 못 팔고 두들겨 맞기만 했다고 하니 그런데 가서는 물을 끼얹어 불부터 꺼주고 나서 소금을 사라고 해야지 하고 일러줘. 다음날 또 소금 팔러 나갔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어떤 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큰 소리로 떠들며 옥신각신 하거든. 동네 사람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그런단 말이야. 몇 사람은 서로 오르니 그르니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몇 사람은 그걸 떼어 말린다고 밀고 당기고 하느라 야단이 났어. 오라, 저기 사람이 많이 모여있군. 물부터 끼얹어줘야지. 이 미련한 아들이 얼른 소금짐을 벗어놓고 물을 한 바가지 떠왔어. 그러고는 군말 않고 싸우는 사람들 얼굴에다가 물을 쫙쫙 끼얹고 봤어. 안 그래도 싸우느라고 화가 잔뜩 나있던 참에 물벼락을 맞아 놓으니 어떻게 되겠어? 모두들 싸움이고 뭐고 그만두고 저놈 잡아라고 우르르 달려든단 말이야. 이 미련퉁이는 겁이 나서 소금짐도 팽개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니 아버지가 어이가 없어서 허허 웃지. 그렇게 싸울 때는 가운데 들어가서 양팔을 벌려 싸움을 떼어놓고 화해를 시켜야 한다. 잘 들어라. 아무 데서나 그러는 게 아니고 싸울 때만 그러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또 아무데나 가서 그럴까봐 단단히 일러주었어. 아들은 그 말을 마음에 잘 새겨두고 다음날 또 소금을 팔러 나갔지. 한참 가다 보니 황소 2마리가 서로 뿔을 치받으며 싸우고 있겠지. 옳다구나. 저럴 땐 화해를 시키는 거랬지? 미련뚱이는 소금짐을 받쳐놓고 황소 뿔 사이에 끼어들어서 화해합시오! 화해합시오! 하고 2팔을 벌려 가로막으며 소리를 쳤어. 황소들이 그 말을 들을 리 있나? 양쪽에서 뿔로 들이다 받아버리니 미련퉁이는 그만 공중에 붕 떴다가 나가 떨어졌어. 그 다음부터는 소금 장사고 뭐고 넌더리가 난다고 다시는 하지 않더라나. 배고프니 먹고 보자. 옛날 옛적에 어느 부잣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총각이 있었어. 머슴살이를 하다 보니 주인에게 구박도 많이 받고 억울한 일도 종종 당했지만 그때마다 넉살 좋게 받아 넘겨서
뭐 그다지 손해 안 보고 살아왔어. 사는 형편이 어려우면 넉살도 좋아지는 법이지. 눈이 많이 내린 어느 해 겨울이야. 겨울철에는 농사를 안 지으니까 주인이나 머슴이나 한가한 날이 많지. 하루는 주인이 산에 사냥을 가자고 해. 산에 눈이 쌓이면 짐승 발자국을 찾기가 쉽거든. 주인과 머슴은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사냥을 갔어. 그런데 그날따라 짐승이 도통 잡히지 않더래. 산짐승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한나절이 넘게 돌아다녀도 겨우 꿩 한 마리밖에 못 잡았거든. 그런데 슬슬 배가 고파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눈 쌓인 산 속에 뭐 먹을 만한 것이 있나? 그저 꼬르륵 꼬르륵 배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가며 한참을 돌아다녔지. 더 돌아다녀도 사냥 못하기는 매 한 가지고 배는 점점 더 고파지고 사정이 딱하게 되었어. 배고픈 것을 못 참기는 주인 쪽이 더하지. 저는 여태 배골아 본 적이 없거든. 머슴이야 배골기에 일골이 났으니 이만한 것쯤이야 너끈히 참아내지만 말이야. 주인이 아무래도 안 되겠던지 머슴더러 꿩을 불에 구우라고 하네. 머슴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마른 삭정이를 따다가 불을 지폈어. 그리고 꿩을 불 위에 올려놓고 굽기 시작하는데 고기 익는 구수한 냄새가 솔솔 풍기니까 배가 점점 더 고파지거든.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놈의 꿩을 둘이 나누어 먹어서야 양이 차지도 않을 것 같단 말이야. 그렇다고 머슴더러 먹지 말라고 하고 저 혼자 먹을 수는 없겠거든. 어떻게 하면 저걸 혼자서 다 먹어치울고 궁리를 해. 그러다 보니 좋은 수가 떠올랐어. 저놈이 무식해서 글을 모르니 글 짓는 내기를 하면 틀림없이 내가 이기렸다. 주인이 짐짓 기분이 좋은치 않아서 수작을 거는구나. 얘야, 오랜만에 산에 와보니 흥이 절로 나는구나. 우리 이럴 게 아니라 글을 한 수씩 지어보는 게 어떠냐? 저야 무식해서 어디 글을 알아야지요. 글을 알고 모르고가 무슨 상관이냐? 그저 흥이 나는 대로 말을 맞추면 되는 게지. 그런데 글을 그냥 지어서야 쓰겠느냐? 저 꿩고기를 걸고 내기를 하자꾸나. 누구든지 먼저 글을 짓는 사람이 고기를 먹기로 하고 말이야. 눈칫밥에 이골이 난 모습이 그 속셈을 모를까? 그렇지만 주인이 내기를 하자는데 안 한다고 했다가는 다음에 어떤 구박이 돌아올지 모르니 어떻게 해? 그저 그러자고 했지. 주인은 좋아라고 다음 수작을 내놓는구나. 그럼 어디 운을 떼어볼까? 옳지. 고자가 좋겠군. 높은 산에 올라왔으니 높을 고자가 제격이지. 고자를 4번 써서 글을 지어보자꾸나. 고자를 4번 써서 글을 짓는다고요? 그렇지. 어디 그럼 글을 지어볼까? 주인은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 몸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글을 짓는다고 흥얼흥얼 하겠지. 속으로는 저런 무식쟁이하고 글 짓는 내기를 하는 판이니 꿩고기는 이제 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좋아하면서 말이야. 꿩고기는 부리에서 연신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데 주인은 느긋하게 앉아서 글귀를 생각하느라 눈을 지그시 감고 있거든. 이때 머슴이 잽싸게 모닥불이에 얹힌 꿩고기를 한 점 뚝 떼어 입에 넣으면서 익었고 설었고 배고프니 먹고 보자
이러는구나. 주인은 글을 짓는다고 한창 흥얼흥얼하고 있는데 머슴이 갑자기 꿩고기를 떼어 먹으니 화가 머리 끝까지 뻗쳤어.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 머슴은 고기를 질근질근 씹으면서 능청을 떠내 무슨 짓이라뇨? 누구든지 글을 먼저 지은 사람이 고기를 먹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글을 먼저 지었으니 먹는 것인데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요. 뭐라고? 네가 언제 글을 지었단 말이냐? 나리도 참. 아까 제가 글 외는 것을 못 들으셨습니까? 익었고 설었고 배고프니 먹고 보자. 틀림없이 고자를 4번 써서 글을 지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주인이 그만 말문이 탁 막히지. 할 말이 없으니 입만 딱 벌리고 머슴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어. 머슴은 남은 꿩고기를 반으로 뚝 잘라서 주인 앞에 내밀며 이걸 드십시오. 나리야 글을 못 지었으니 잡수실 수 없지만 창자야 글 지은 사람 창자나 못 지은 사람 창자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요? 하더란다.